플라이강원 매각에 이어 티웨이 항공이 양양 제주 노선 취항에 나섰습니다. 국내외 정기 노선이 모두 끊겼던 양양 국제공항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캠프페이지 개발을 두고 춘천시의회를 비롯해 지역사회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두고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 데 CCTV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안전과 직결된 CCTV를 관제하는 원주시 도시정보센터를 소개합니다. 삼척시가 소속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위 행위에 대해 일벌 백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에는 삼척시 5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생활 가전기업 위닉스가 지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확정됐습니다. 플라이강원이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만인데요. 이와 함께 티웨이가 양양 제주 노선 취항을 신청한 데 이어 국제선 전세기도 잇따라 운항하며 양양 국제공항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중견 제조기업인 위닉스는 플라이강원 인수를 통해 항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 항공기와 소형 항공기를 함께 운영하며 국내선과 동북아, 동남아 노선뿐 아니라 미주 등 장거리 노선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강원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양에 이어 김포와 인천으로 허브공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허브 공항을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뭐 저희가 거점 공항을 옮긴다거나 뭘 한다거나 지금 시점에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위닉스는 이달 중 플라이강원 채권단과 주주 등 관계인 집회를 개최한 뒤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받아 7월 중에는 인수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현재 중단된 항공 운항 증명을 다시 받고 신규 항공기 도입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올 연말 재운항한다는 목표입니다. 양양 국제공항 정상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저가 항공사인 티웨이가 국토교통부에 양양 제주 노선 운항을 신청해 8월쯤 운항 허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베트남 나트랑을 오가는 국제선 전세기 38편이 운항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와 중국 장가게, 필리핀 마닐라행 전세기 66편도 예정돼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조직 개편에서 항공지원팀을 신설해 양양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슬롯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저희가 그 제주 노선하고 베이징 그리고 중국 그 장춘 노선에 대한 슬롯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항공사가 취항을 하게 되면 그러한 노선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령공항이라는 오명을 듣다가 지난 2022년에는 이용객 38만 명을 넘어서며 개항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양양국제공항. 지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 매각에 이어 국내 저가 항공사의 양양 제주 노선 취항이 구체화되면서 멈춰섰던 양양공항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춘천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죠. 바로 옛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인데요.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부지에 한류 문화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2조 원 규모의 개발을 추진하자 개발 내용과 방식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역 앞 텅 비어있는 부지, 옛 미군 부대 캠프페이지가 있던 자리입니다. 부지 크기만 52만 제곱미터, 축구장 72개 규모입니다. 2007년 미군 부대가 떠난 이후 문화공원, 도청사 후보지 등 여러 개발 계획이 나왔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를 한류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단지와 공원, 주거 공간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국토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공모를 준비 중입니다.
공모를 앞두고 춘천시의회는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에 대한 검증에 나섰습니다. 여야 모두 캠프페이지 개발엔 동의하지만 세부 사업 내용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 조달입니다. 캠프페이지 개발에 들어가는 돈은 2조 7천억 원. 도시재생혁신지구에 선정되더라도 국비 지원 금액은 250억 원 뿐입니다. 융자가 하여튼 1조 5천억이에요, 융자가. 네? 그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시죠? 춘천시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 안쪽에 대한 그 금리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나름 리스크도 상당히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숲조성 계획을 축소하고 2,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설을 포함하는 개발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개발을 함부로 하지 않고 공들였던 이유도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혜택이 가고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이 될까 하고 고민했다고 봐요. 갑자기 지금 뜬금없이 주거단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춘천시는 재원 조달과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대단지 아파트 조성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가 들어가야 또 나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게 2조 7조 원에 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거에 대한 임대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회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춘천시의 행정 절차 처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모 준비 과정에서 강원도나 춘천시 의회와의 사전 소통 과정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또 지체되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그럼 그 전에 충분히 허가권자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캠프페이지 개발을 두고 불협화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춘천시는 오는 7일 국토부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삼척시가 올 들어 소속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위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를 선언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지난 3일 월간 업무 보고회를 주재하며 직원들에 대한 복무 관리와 각종 시책 사업 추진에 철저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삼척시 소속 5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겸직 허가 없이 부동산 임대업과 지역 상품권을 부정하게 환전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속초 옛 동우대 부지 매각 추진과 관련해 속초시가 행정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4일 학교 법인 경동대학교 옛 동우대 부지 약 30만 제곱미터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9일 경동대가 속초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동산 매각을 추진해 일체의 개발 행위를 막는 규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속초시는 설명했습니다. 2027년 동서고속화 철도와 동해 북부선 철도 개통이 예정돼 있고 해당 부지가 속초역 역세권 개발지 인근에 위치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속초시는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반한 뒤 주민 공람 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공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요즘 어느 곳을 가도 CCTV가 없는 곳이 없죠. 각종 범죄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CCTV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 CCTV를 통합 관제하는 곳이 도시정보센터인데요.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6일 새벽 원주의 한 보안업체에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마스터키를 손에 넣은 강도는 곧장 도심의 한 은행을 찾아 대담하게 현금 인출기를 털고 달아났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 어둡고 지나는 사람도 없었지만 길 건너편 CCTV만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안 돼 범인의 덜미가 잡힌 것도 바로 CCTV 덕분이었습니다. 방범 CCTV하고 사설 CCTV 요거를 집중적으로 도시정보센터에 가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그 단서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렇게 범인 주거지를 특정을 하고.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범죄자 검거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CCTV 통합 관제를 담당하는 원주시 도시정보센터는 술에 취해 쓰러진 시민을 구조하거나 음주운전을 적발하기도 하고 절도, 폭력 등 각종 사건, 사고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는 모니터 감시요원 등 36명의 인력이 4개조로 나눠 24시간 근무합니다. 경찰관 1명이 센터 내에 상주하는 등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각종 CCTV를 실시간으로 관제하면서 특이사항을 인지하게 되면 센터 내 상주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우선 보고하고 상황에 따라 112 또는 119 상황실로 신고하여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도시정보센터를 통해 처리된 사건은 지난달 기준 287건에 달합니다. 원주 시내에 설치된 CCTV는 모두 3,500여 대로 생활 방범, 교통 정보, 공원 감시용 등 기능도 다양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 행위 감시와 산불 등 재난 탐지, 스쿨존 안전 확인 등을 위해 설치된 CCTV도 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앞으로는 이 도시정보센터의 역할이 더 늘어납니다. CCTV 설치와 유지, 관리뿐 아니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과 접목한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는 겁니다. 원주시는 도시정보센터의 이 같은 기능 확대를 위해 기존 6급 부서에서 5급 부서로 올리고 인력을 늘려 보강했습니다. 공영 전기자전거와 수요 응답형 버스를 운영 중이며 전통시장 내에 소방서와 연계된 스마트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24시간 잠들지 않는 눈 도시정보센터, 권력에 의한 국민 감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도 일부 제기되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뿐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잡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의 날을 맞아 강릉 자병산 석회선 광산개발지역의 생태복원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식물 심기 행사를 엽니다. 원주환경청은 5일 강릉 한라시멘트 광산 내 생태복구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대청부채, 정향풀, 제비동작꽃 등 모두 250본을 심을 계획인데요. 이들 식물은 석회암지대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로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구공원에서 인공 증식해 분양받았습니다. 원주환경청은 지난 2017년부터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한라시멘트와 협약을 맺고 멸종위기 야생식물 970본을 심었으며 절반가량이 개화해 석회석 광산 복구 지역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공장 신설과 건축 허가를 동시에 승인하는 공장 설립 전담팀을 조직 운영해 2건의 공장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장 설립 전담팀은 기존 인허가 시스템 대비 최대 30일 이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프로세스를 개선했는데요. 이로 인해 한 기업은 기존 인천광역시에서 본사와 공장을 동시에 이전해 공장 착공을 앞두는 등 2개의 공장이 공장 설립 전담팀을 통해 원주의 공장 신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군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 결과 체납액 7,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차량 번호판 147개를 영치하고 432개에 대해 영치 예고했는데요.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